애국동 여러분, 이래 바쁘신데도 이래 말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용어 이런 거는 이제 도 변호사님께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독자들이 또 우리 애국 동료들이 알아듣기 쉽게 몇 가지만 좀 일반 평범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참 썩 빠진 법조계에서 몇 안 되는 우리 애국 변호사, 도 변호사한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참 벼루다 이제 때가 되기 때문에 같이 JTBC 인간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또 하게 된 거는 한번 한번 들어보시려면 제가 2016년 12월 31일 대한문 그 당시 때 수많은 인파들 해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3, 4분 정도만 일부분 듣고 나면은 내가 왜 이 변 대표와 함께 이 JTBC 태블릿 PC 조작 이 문제는 꼭 밝혀야 되겠다 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서근하사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봤죠? 영상 많이 봤죠? 네, 한번 함성과 함께 태극기 한번 불쳐요. 여러분 보여주시죠. 함성 상처! 대구 서문시장에서 올라온 선글라스 사장입니다. 속이 천불이 나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종북 자꾸한 나부랭이들한테 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고 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기대의 역적, 기대의 묘사꾼, 손석희의 내란 업무 조작 사건의 그 실체가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모조리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 기대의 역적 손석희를 그대로 두렵니까? 손석희를 조용하라! 감사합니다. 종북자파의 나팔수 이렇듯이 저는 2016년 그 탄핵 정국 때 우리 변 대표가 그 당시 참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태블릿 PC 조작의 이 실체를 파고들어가는 걸 보고 그때 이건 핵심은 이거다. 이것만이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때 제가 연설할 때는 그 당시 변 대표 일면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변 대표 이야기하면서 이 태블릿 PC 손석희를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좀 우리 미디어 워치 독자분 내에서 약간 조금 사고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래요 설렁설렁했지만 제가 아마 가장 강력하게 변 대표를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왕 구속된 이상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수면 위에 올려야 된다. 이걸 가장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 또 저입니다. 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재판 과정이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내용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 대부분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변 대표와 우리 항 대표를 포함한 미디어 운영팀이 나중에 조금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엄청난 이 사건의 진상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함포 사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놈 끝에 나서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정말 이제 서로 간에 한판 승부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변 대표와 또 미디어 운영팀이 법정 싸움하는 걸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우리 외곽에서 한포 사격을 해야만이 이 거대한 무리들과 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내가 변희재 대표가 그때 구속되는 날 제가 그때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내려오면서 그 고속버스 그때 이제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나도 지금 나이가 60세이니까 내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을 내놓고 젊은 사람들은 삶의 일부를 내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지금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미래워치 독자분이나 우리 애국 동지들 간단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결과 우리 변 대표와 우리 그 미래워치 운영팀이 밝히는 엄청난 사건은 결국은 이 역적모에 검찰이 개입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법정에 들어와서 느낀 거지만 이제까지 그래 JTBC가 10월 24일 보도한 이후로 10월 20일 밑도 끝도 없이 노승원이라는 이 검찰 그것도 일반 검사가 아니고 차장 검사가 나와서 JTBC에서는 말조차도 없는 독일에서 최순실에 이사가면서 경비실에 던져주는 그 경비가 세력했던 그것을 JTBC 관계자가 주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마도 다 믿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은 물론 12월 8일날 제가 뭐 또 슬쩍 해명 비슷한 걸 했지만 그 당시 때 검찰들이 해명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들이 전혀 이건 해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 요번에 이 재판 과정에서 손영석이라는 팀장이 심수미 검찰 노성근과 심수미가 주고받은 문자가 그것이 알고 보니 심수미가 아니었다는 이 진술이 안 나왔다면 이 검찰은 그 당시 때 지가 말하듯이 그때 독일의 심수미에게 전화해서 그것을 심수미가 직접 백대인이 맞느냐고 하니 거기에 대한 다 대답을 안 하니까 검찰 나름대로 독일에서 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니 이 자체가 무쳐디 갈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손영석이가 무슨 의도로 그런지 모르지만 심수미와 주고받은 문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세히 보니까 법무부 조택수 기자라는 인간하고 주고받은 문자다. 이러면은 독일 자체란 말 자체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처음부터 JTBC의 조작 내란 업무 사건에 검사가 같이 공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게 왜 이 인간들이 이 태블릿 PC 이 입수 과정을 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검찰까지 총동원해가면서 왜 이렇게 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저런 거 뭐 다 이 대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심수미라고 생각할 때는 무슨 대한민국 검찰이 여자하고 뭐 연애 주고받고 하는 카톡도 아니라 이런 생각했는데 또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개이 새끼들도 아니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 검찰에서 이게 일개 언론사 기자하고 할 짓입니까?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손영석이라는 친구가 뭐 때문에 그런 진술을 했는지 참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손영석이가 그랬다는 것은 결국은 손영석 심수미와 주고받지 않은 문자라고 하면은 이제 노성건이랑 같이 물고 들어가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 힘으로 방어가 안 되니 검찰 유거선에서 방어하라는 뜻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코너에 몰리니까
검찰 가치주의자가 물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 뭐 저희를 보는데 그러기에는 그날 이 손영석이가 재판을 이 문자 이거를 심수미 것이 아니라고 판을 뒤엎는데도 그냥 앉아있는 검사 그놈들은 무감각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검사가 이야기는 되지 싶은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노승근 검사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윤석열이는 뭐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정모성이가 세월 피지 최순실 것이라고 정언을 했다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윤석열, 그다음 노승근, 그다음에 그 이규철인지 뭐 세월 피지 삼성 그 이상한 거 들고 가다가 기자가 뒷면 보이라 캐피터 들켰는 거. 이러면은 어떻게든 이 세월 피지 최순실 관련 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모두 사사건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막고로 검찰에 대한 고발은 일단 도변사님 인원해서 일단 이 JTBC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손영석하고 심수미가 우리 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검찰에 자기들이 고발인 혹은 고소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이제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때 심수미가 노승근 차관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검찰에 고발인 조서에서 진술했는 것이 결국 손영석이가 스스로 뒤엎은 거 아닙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자체가 해도 그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거의 증언도 되고 하니까 우리 아셔야 되는 일단 근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시작했는 것에서 자기들이 고발인 조서가 잘못됐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고스팅하고 아까 도변에서 이야기하시는 전문 용어적인 그런 것을 겸사 이제 같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는 다 그저 진술했는 내용들이니까 진술 내용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고 심수미가 특히 왜 심수미는 전혀 빠져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 그 전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 엄마 휴대폰이 어떻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는 뭐 작업 반장이기 때문에 전달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자기 너의 임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까지 허위 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이렇게 곱게 법률로 적어주는데 그걸 떠났어. 이거는 무조건 구체 예를까지 들어가서 해놓고는 빠져나고 지금도 또 우리 이유희 기자가 문자니까 그에 대해서 변명도 없고 그냥 손영석한테 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고 손영석이가 자기가 또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거는 무고죄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저는 법률용 우리 도변사 계시고 무고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거짓말로 남을 고발해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을 소모시키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가 무고죄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 증거도 올리고 해봐야 내가 볼 때 내용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신문 팩트홀입니까? 거기서 했는 얘기 중에 그 친구들이 12월 27일 했는 얘기가 바로 변 대표가 참깨 방송과 하면서 키포인트는 김한수다. 키포인트는 그런 것이 했는데 팩트홀 여기 언론 기사에서 나왔듯이 최순실의 핏이냐 김한수의 태블릿이냐 딱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는 기자회견 확실히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이 태블릿 핏 입수 과정에 계속 의혹적인 인물로 있는 인간이 바로 김한수입니다. 이 김한수라는 취재원 김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심수미, 노승근 이 모든 것이 독일서 왔니 뭐니 하고 이런 쇼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는 거 한포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유튜버들 뭐 하시고 유튜버 다 나가올 계획이 실망 되겠지만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꼭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여기 계신 여러분들 힘만으로는 이 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저 거대한 언론사와 이 주사파 정권이 확실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 증거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가 없어지려 구속되고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변의 태극 동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돼요. 이 이슈가 우리가 선점했을 때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국당 같은 경우는 애국당 지도부와 광적인 인간들 뭐 조금 제외하고 거의 90%의 애국당 당원 동지들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중요한 사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좀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거대한 놈들과의 싸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법적인 게 있어 제가 조금만 보충드리면은 위증죄로 심수미를 고발하는데 위증죄는 검찰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 내용은 아니고요. 법정 증언입니다. 네, 법정 증언이 이제 위증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심수미 법정 증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까 전에 그 노승건 차장검사와 문자 나와 있는 저거를 그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자기가 주고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우리 그 미디어 워치팀 이동환 변호사님이 잘 찾아내셔가지고 다 진술 실컷시킨 뒤에 위에 KT 그 이동통신사가 다른 거를 보여주자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아니 심수미 본인의 이동통신사는 SK인데 왜 여기엔 KT냐고요. 이러니까 버벅대면서 어머니 핸드폰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주 멋진 신문을 한 것입니다. 검사들이 하는 방식을 적용한 거예요. 실컷 진술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 마지막에 내민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자 코너에 몰린 이 사람들이 손용석 씨가 법정 증언을 해서 이것도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메시지는 심수미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라 법조팀장 조택수하고 주고받은 거라고 해버렸어요. JTBC 내에서 법정 증언이 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는 위증이죠. 그래서 지금 심수미 위증 부분이 문제된 것입니다. 많이 잡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지금 태극기 집회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 대구 집회만이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이 흥거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다. 그 명예 회복은 유일한 방법은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대구 집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집회 대표를 내가 대표 고발로 나서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저희들 오늘 집사람하고 5박 6일간 남들은 해외여행 가지만 저희들은 애국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 낮까지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월요일은 또 변대표 법정에 갈 것입니다. 애국동 여러분 서로 협조하시고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 껴안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